수익 78, 79쪽입니다.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살짝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하는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였나요? 그렇죠. 각각의 변의 길이를 맞대어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두 개가 같고 만약에 한 개가 다르면 다른 길이를 이용해서 직육면체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었죠. 자, 이렇게 변의 길이를 비교하면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변의 길이로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나요? 네, 모양과 크기가 같은 것을 이용해서 물체를 넣는 거죠. 같은 물체를 넣어서 비교하는 거예요. 개수를 세어보는 거죠. 자, 이거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변의 길이를 비교하는 문제를 이용해서 직육면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서 2번에는 3개의 직육면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변의 길이가 두 가지네요. 자, 직육면체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가로, 세로, 높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나온 거는 두 개만 나와 있고 한 변의 길이를 모르네요. 자, 잘 보시면 일단 가로의 길이가 보이죠? 자, 가로의 길이가 나와 있지 않네요. 그 다음에 세로 보겠습니다. 세로는 2cm로 모두 같네요. 그리고 높이가 가는 5cm, 나도 5cm, 다도 5cm로 같습니다. 그러면 세로와 높이가 같으니까 자,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은 가로의 길이만 모르죠. 그러면 이 가로의 길이로 비교하면 되겠네요. 어떤 게 가장 긴가요? 그렇죠. 한눈에 보기에도 여러분이 나가 가장 길어 보이죠? 그러면 세로와 높이가 같은 경우에 가로의 길이가 가장 긴 나가 크기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를 제일 앞에다 쓰고요. 큰 것부터 써야 되니까 두 번째는 무엇이긴가요? 그렇죠. 가의 길이가 깁니다. 그러면 가의 부피가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 가를 적어주시고 마지막에 다가 가장 짧으니까 다가 가장 작은 것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 개의 직육면체를 비교한 방법을 한번 써볼까요? 어떻게 나타내면 될까요? 무엇이 같았나요? 그렇죠. 세로와 높이가 같으므로 무엇을 비교하면 되죠? 남은 한 가지가 뭐였나요? 그렇죠. 가로의 길이가 긴 것이 무엇이 크다? 그렇죠. 부피죠. 우린 지금 부피를 비교하는 겁니다. 부피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3번 봅시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을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비교해서 부피를 비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도 할 수 없는 경우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물체를 쌓거나 넣어서 비교했죠. 크기와 모양이 같은 물체를 이용하는 건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쌓기나무입니다. 그래서 쌓기나무를 직육면체 모양으로 쌓아서 크기가 같으니까 개수를 비교하면 되겠죠. 물체의 개수를 비교해서 부피를 비교합니다. 그러면 개수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개수를 구할 때는 한 층에 몇 개가 쌓여 있는지 보고 그것이 몇 층인지 한번 세어보면 되겠죠. 자, 그럼 한 층의 개수를 한번 세어봅시다. 한 층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씩 한 줄, 두 줄, 세 줄이죠. 그러면 가의 부피는 5개씩 세 줄입니다.
이것이 한 층에 있는 개수가 되고 몇 층이 쌓여 있죠? 네, 2층이 쌓여 있네요. 자, 그러면 한 층에 15개씩 2층 쌓여 있으니까 총 몇 개가 되는지 구할 수 있겠죠? 자, 나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나는 자, 가로의 길이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볼게요.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도 됩니다. 2개씩 4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자, 2개씩 4줄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이 한 층의 개수가 되죠. 그리고 몇 층 쌓여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4층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한 층에 8개씩 4층이니까 총 몇 개가 되는지 알 수 있고, 그러면 가와 나를 비교해서 어디가 더 큰지 부등호를 이용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부등호는 가가 크면 이렇게, 같으면 이렇게, 나가 크면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자, 이제 그러면 79쪽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길이를 맞대어 비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엇을 이용한다 그랬죠? 네, 크기와 모양이 같은 물체를 넣어서 물체를 채워서 무엇을 비교하나요? 개수를 비교합니다. 자, 그래서 가와 나의 상자를, 과자 상자를 담는데요. 똑같은 과자 상자니까 비교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한번 가에 넣을 수 있는 상자가 몇 개인지 한번 봅시다. 일단 한 층에 넣을 수 있는 개수를 구하고 몇 층인지 구해서 총 개수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가를 보면 한 층에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세어보려고 해요. 하나, 둘, 3개죠. 한 층에 3개씩 몇 줄 담을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5줄 담을 수 있네요. 3개씩 5줄을 담을 수 있고, 그럼 한 층에 이만큼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몇 층을 쌓을 수 있나요? 하나, 둘, 3층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한 층의 개수를 먼저 계산하시고 3층이니까 개수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나도 구해볼까요? 나는 요번에는 여기를 이용해서 한 줄의 개수를 구해보겠습니다. 한 줄에 4개씩 몇 줄 쌓았나요? 네, 2줄이죠. 4개씩 2줄을 쌓았고요. 그럼 이게 한 층에 들어가는 개수가 되겠죠? 총 몇 층인가요? 하나, 둘, 셋, 넷, 4층입니다. 그러면 한 층에 8개씩 4층을 쌓았으니까 몇 개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한 요 답을 비교해서 어느 상자가 더 큰지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피를 비교할 때 가장 먼저 사용했던 방법이 직접 맞대어서 비교하는 거였죠. 직접 맞대어 비교하는 거는 변의 길이를 비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3개의 직육면체가 주어져 있는데 무엇과 무엇을 비교할 수 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자, 직육면체에는 가로, 세로, 높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가지가 같아야 돼요. 그죠? 2개는 같고 1개는 다르면 부피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가로의 길이가 4cm네요. 다.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가는 3cm, 5cm, 여기도 5cm죠. 자, 세로 5cm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6cm, 6cm, 4cm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길이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먼저 2개가 같은 거 한번 찾아보죠. 2개가 같은 거. 자, 가에서 4cm, 4cm, 6cm, 6cm 같아요. 그러면 남은 한 개의 3cm와 5cm를 비교하면 어떤 게 더 큰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가와 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걸 한번 찾아볼까요?
자, 보면 또 두 가지가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오, 여기 찾았네요. 여기 4cm와 4cm 같고 여기 5cm와 5cm가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6cm와 6cm, 4cm를 비교하면 높이를 이용해서 크기를 비교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나와 다도 비교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아마 맞대어서 비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보면은 가와 다를 한번 볼까요? 가와 다는 변의 길이가 같은 것이 하나밖에 없죠. 이럴 때 가와 다는 직접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자를 넣어서 아니면 어떤 똑같은 물체를 넣어서 개수를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유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가로 세로 높이 중에서 무엇이 같으니까. 자, 가와 나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여러분? 자, 이거 너무 두껍죠? 자, 가와 나를 비교하는 거에서는 가와 나에서는 무엇이 같죠? 가로와 무엇이 같습니까? 높이가 같죠. 높이가 같으므로 나머지 하나인 다른 길이인 세로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게 나와 다였죠. 나와 다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적어볼 수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같으므로 무엇을 비교할 수 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하는 내용을 배워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